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진단서만 갖고 청구했을 때 진단서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예. 뭐 일단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CI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CI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I보험은 크리티컬 일니스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중대한 병이 걸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동안 유행처럼 많이 가입을 했었죠. 네. 중대한 질병은 약관에서 정하는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 심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대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CI보험 중에서도 이제 특히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 중대한 뇌졸중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중대한 뇌졸중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중대한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한 후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꽤나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일단은 4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네. 번째는 거미막 및 출혈, 음. 그리고 뇌내 출혈, 그리고 뇌경색 진단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CT나 MRI, 뇌혈관 조영술, PET 등의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이 호소하는 부위와 일치하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경학적 결손이 편마비가 주로 일어나시는데 그런 내용들이 영구적으로 네. 평생 남아야 되시는 거고, 네 번째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서 약관에서 정하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의 25% 이상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들이 되게 많고 복잡하네요.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뇌상성 뇌출혈이라든지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안 되시고, 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그리고 안동맥 폐색이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일과성 허혈 발작 등은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뇌졸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오는 경우에 CI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네. 편마비가 재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전이 되는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영구적이지가 않다. 즉 나을 수가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의 2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합산 내용들이 일단은 충족시키지 않는다. 이동 동작이나 식사,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요 5가지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25점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만큼이 되지가 않고 경미하게 증상이 남았기 때문에 25%의 후유장애 상태까지는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은 청구를 발병하고 나서 좀 오랜 기간 지나서 했을 때가 더 좋은 건가요? 너무 많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병 후에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추후 재판정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 보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발병 후에 치료를 시행하시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에 청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 25%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태인 거죠? 편마비가 있으셔서 네. 보행이 어느 정도 타행이 있으시고 네. 걸을 때 매우 불편한 정도가 있으시다 보니까 오래 걷지 못하시고 지팡이나 목발 등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종종 받으셔야 되는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렵네요. 와닿지가 않네요, 좀. 네. 이 CI
보험 진단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앞서 설명해주신 다양한 분쟁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진단서만 갖고 청구했을 때 진단금을 받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보류시키거나 예. 뭐 일단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돈을 쓰면서 서류 발급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못 준다고 하고 다음에 다시 청구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I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받아 보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CI 진단금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보험 증권을 먼저 보내주시고 진단서라든지 CT나 MRI 판독지, 그리고 수술 기록지, 각종 의무 기록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이제 현재 내가 불편한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조금 파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은 손해상담사님 모시고 CI 보험에서 중대한 뇌졸중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